만큼의 진짜 따뜻한 봄이었는데, 진정한 대한민국의 가치가 살아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서는 봄이 오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개양되어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 애국가 아이들과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살피고 우파 단체의 집회나 기자회견을 봤는데 참 마음이 아프게도 또 시간 관계상 1절만 부르겠다. 시간 관계상 1절만 부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국항쟁 열사님들이 기리는 그 추모 집회 속에서도 시간 관계상 애국가를 1절만 부르는 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초등학교 고등생들을 제가 설득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습니다. 목숨을 다하신 분들을 기리는 자리에서조차 애국가를 시간 관계상, 여러분 애국가 4분 30초입니다. 영상 한 분이 1분씩만 부르셔도 애국가 충분히 4분 30초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동참하기에 애국심을 담아서 마음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 순서로 애국가를 부르는 시간을 시간 관계상 1분만 부른다고 하는 거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파 단체에서는 이것을 깊게 생각하시고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4절까지 부르십시오.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까지 부르자!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자!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시간에는 애국가 4절까지 이 민족의 기상과 이 민족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졌던 정신, 국기에 대한 경례했던 맹세대로 목숨을 다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2017년, 2016년, 2017년에 탄핵 기각을 외치셨던 올바르신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걱정하셨던 올바르신 애국심 많은 국민이셨던 고경표 애국열사님, 조인화 애국열사님, 이정남 애국열사님, 김완식 애국열사님, 김혜수 애국열사님, 김주빈 애국열사님께서 탄핵 기각을 외치시며 목숨을 잃으셨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말고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렸던 불법 탄핵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님들, 애국 열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도 묵념. 월요일날 국어 시간에 시 발표를 합니다. 국어 첫 단원이 시를 배우는데요. 시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과제를 주셨어요. 교과서에 있는 시를 보고 읽어도 되고 다른 곳에 있는 시를 가지고 와서 낭독을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정화와 상의를 했고 애국가를 낭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이곳에서 연습을 겸해서 월요일날 친구들 앞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노래, 이 가사가 또한 대한민국을 잘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한 시입니다. 시. 네, 그래서 우리 정아가 월요일날 발표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예행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양산의 저소나무 철벽을 부른들 바람소리 불안함을 우리 기사일세. 가을 안에 공부하는데 꼭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용판 단신일세.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사투리 강항하려 간사 대한사랑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의군은 우리 탕계국대 승국하신 우리 애국 열사님, 여러분들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2017년 3월 10 탄핵 선고가 내렸던 그날 수천하셨던 네 분의 애국 열사님, 그 전에 이미 탕계국을 전체로 봤을 때 총 6분께서 이 탄핵 기각을 외치다가 정말 마음 아프게도 목숨을 다해서 이 대한민국의 옳은 소리를 외치시다가 목숨을 잃으셨었습니다. 우리 정의 저희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아이들이 아직 그러니까 한자를 우리 대한민국 단어에 이게 한자가 많이 섞여 있어서 그 뜻을 학교에서 접하지 않으면 잘 모르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철든지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불법 탄핵이었다는 걸 저도 그 당시에 몰랐잖아요. 2017년 그 당시에 몰랐고 이렇게 국민이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시던 국민이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그것을 제가 몰랐다는 것은 얼마나 언론이 썩어 빠졌느냐. 법치 수호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냈던 국민이 피를 흘려 죽었는데 그것을 일반 국민들이 몰랐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목숨까지 다해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신 분들이 기억되지 않는 것이 진짜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렇게 서울시 의회에 떡하니 세월호 기억 공간이 놓여져 있는데 이게 지금 불합리한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기억 공간이 정말 대한민국의 공익과 질서를 위해서 있는 건물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2017년에 목숨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다하신 분들은 아예 알려져 있지도 않으니 대한민국에서 지금 서울시 의회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발언한 회의록을 보고서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기함을. 썩어 빠진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그 당시에 그 새치료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 대해서 빨리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그 새치 혀로 회의록을 남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 불법 탄핵에 같이 일조했던 세력이 이 서울시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탄핵의 진실이 밝혀질 때 그 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들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을 진실을 막으려고 하는 자와 어떻게든 악성 루머를 퍼뜨리려는 자, 죄가 없는 분을 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던 세력들에 의해서 온 대한민국이 거짓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촛불 반역 세력! 이 대한민국에 정말 암세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촛불 세력은 반역 세력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 4.3은 민주화 운동이다. 이자들이 외치는 것들, 차별금지법, 평등법,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정해야 한다. 이 자들이 외치는 것이 하나같이 저 국회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국회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운 플랜에 있는 내용들, 그것을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촛불 세력이다. 올바른 국민분들께서는 이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탄핵 헌법재판소 마지막 판결이 있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서문을 문서로 변론을 제출하셨습니다. 변론을 문서로 제출을 하셨었고, 그 항목마다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핵되기 전 그 변론 중에 앞부분을 제가 읽어도 좋지만 제가 읽으면 약간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그걸 한번 이용해봤어요. 그 자동으로 읽어주는 그것으로 제가 파일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탄핵 선고가 나기 전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심이 담겼던 이 말, 국민께 하고 싶으셨던 이 말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국민의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저희 부채로 국민들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의 부담을 더하고 있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종변론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 미 대통령 재임 기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제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을 하였습니다. 그날 인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저 개인의 인공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04년 3월 한나라당의 대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후 가장 먼저 여의도 공터에 청락당사를 설치하였고 총선 이후에는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대로 당사를 매각하고 청안중앙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면서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정치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라는 신념 아래 시장, 공장, 노숙자 쉼터, 교시가 등 공급방 등 소외되고 어려운 성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지하 3,300m의 경도까지 내려가서 광부들의 어려움을 살폈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은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현장 방문이 얼굴 비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법안과 예산으로 마무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방송 현장에서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직접 점검했고 2006년 내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처음으로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아직 실천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정리한 뒤 국민 약속 실천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약속 실천 백서를 발간했던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와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는 약속을 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합니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는 협상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국민들께 드렸던 경제부문, 국민행복, 민의행성, 토요기반 조성 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의 믿음의 배신을 할 수 없다는 저의 약속과 신념 때문에 국정과제를 하나하나 직접 챙기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수행했습니다. 어려운 국제 여건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엄청난 투자를 해왔으며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들의 갈등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국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낮 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펼쳐왔던 많은 정책들이 전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정치인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주변의 비리에도 엄정했습니다. 최순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일 역시 제가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엄하게 단죄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부분은 저의 대리인단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한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기에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맞아 소추 사유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림으로써 최고의 벽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네, 일단 여기까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국민들께. 부정, 부패 전혀 없었다. 오히려 비리에 더욱더 민감하게, 엄격하게 처단하셨던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7년도에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변론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이유는 객관적 자료로 매우 많습니다. 7년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변론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정말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론할 지금의 현 정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변론에 반론할 수 있는 정치인 있습니까? 문재인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윤석열입니까? 한동훈입니까? 이 변론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곳에 나와 보십시오. 지금의 권력 잡고 있는 정치인들,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때 하신 변론이 거짓이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말 못합니다. 왜냐?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위선자, 사기꾼들이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진심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진짜 행복을 걱정하셨던 분입니다. 심지어 저 북대지 김정은에게 노예처럼 잡혀있는 북한의
조미까지도 가슴 아파하며 진짜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국민으로서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기 위해 노력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멀었던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키고 4년 9개월 감옥 생활을 하게 한 자들 지금 떵떵거리며 아직도 떵떵거리며 지내는 자도 있고 자기가 내뱉은 말들 자기의 악한 행위로 지금 하나 둘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인과응보 시문대로 거두리라. 거짓을 뿌린 자들 거짓을 위해 파멸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진실된 변론도 기억을 해야겠지만 2017년도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이정미 정말 듣기 싫지만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양심 없는 개판과 이정미가 2017년 3월 10날 어떤 새치 거짓 혀를 놀렸는지 이 시간에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당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요거까지는 안 들을게요. 네, 이거 들으시면 오늘 꿈속에 나오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이 단어를 정말 정말 그 당시에 아마 저는 그 당시에 좀 아예 몰랐던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서 지금도 돌아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그때 나는 뭐 했나.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정미가 말하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 동의합니다. 소설 씁니다, 소설. 무슨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대통령을요, 순간에 헌법수호 의지가 없대요. 파면으로 하면으로써 대한민국에 얻을 이익이 많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경제 폭망, 일자리 폭망, 소득주도 성장, 저 문대가리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이거 이정미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하고 나면 얻을 이익이 더 많다며요. 대한민국에 얻을 이익이 많다면서요? 네? 객관적 수치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정미는 지금도 본인의 이 선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지금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것도 어떤 사건이냐, 공수처의 그 사건인데, 뇌물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변호해주는 거 맞았죠? 정말 적반하장도 유구습니다. 뇌물 영원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키더니 이제는 정말 뇌물 혐의가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뇌물 혐의 벗겨주려고 지금, 네? 이 양심 없는 이정민은 대대손손 본인이 반성하지 않고 이것을 제대로 돌려놓지 않는다며 본인의 손주들이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탄핵 정변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아서 법조계에 이런 공정하지 못한 이 큰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재판들이 공정하지 못하게 원칙을 위반하고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습니까? 대통령도 법에 의해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어느 누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고 권력을 가지신 분도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어느 누가 법에 의해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법치가 살아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시려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십시오! 주말에 나들이 나오는 게 우리 아이들을 진정 위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이지만 법치가 무너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가 언젠가는 공정하지 못한 이 대한민국에서 피해를 보게 되고 불행해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더욱 깨어나셔서 우리 아이들이 살 대한민국이 법치가 살아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공정과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가장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대표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을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빨리 무너지고 차지하려고 하는 나라. 독재지 김정은과 시진핑이죠.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자들, 독재지 살인 독재자 김정은과 시진핑. 그래서 그들이 하려는 통일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방제 통일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고려 연방제. 제가 지난주에 K파티에서 저는 이 기사를 못 접했었어요. 네, 조선일보에 나섰더라고요. 아주 상세하게 인쇄를 하려고 보니까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그것을 K파티 이용원 대표님께서도 잘 알려주셨지만 여러분들께서 더 상세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통일부의 만행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것을 부인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북한 체제는
잠시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이 촛불 세력이시라서 잠시 구호를 하겠습니다. 촛불 세력! 반역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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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의 촛불 들고 나온 사람들이 광우병 그 촛불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으쌰으쌰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십시오. 2008년에 광우병 그 촛불, 2016년에 불법 탄핵에 동조한 반역 촛불, 그 촛불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저 촛불, 거짓 촛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촛불,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촛불 들고 나온 사람들. 국가보안법 더 강요, 용어가 가차. 네, 강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시켜서 지금의 저 촛불 들고 온 사람들 패턴이 똑같잖아요. 국가보안법 폐지 외치는 그 내나 그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온다. 이기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이 아닌 연방제 통일을 계속해서 북한은 주장하고 있죠. 북한 체제는 철저하게 반민주적이고 정의, 인도와는 거리가 멀고 동포애가 없습니다. 또한 김일성 민족을 자처하고 동포를 향해 핵을 쏘겠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 체제의 수괴가 전쟁 범죄자 김일성의 손자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영역에서도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앞서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객관적 사실이죠. 세계적으로 가장 패보했습니다. 자유는 없으며 권리는 북한 정권 수괴와 그 하수인들 일부만 갖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기대조차 할 수 없으며 그야말로 소수 특권층이 주민을 착취 수탈하는 전 근대적인 체제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안 배운다. 아시죠? 저 북한 똥돼지, 북돼지를 미화하고 북한은 평등한 나라다. 아주 굶어 죽는 수준이 평등하면 뭐합니까?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대요. 평등한 나라네, 평등한 나라. 북한은 병이 나도 나라에서 다 고쳐준다며 그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북한을 아주 미화시키는 일을 학교 선생님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면 아, 북한이 그렇게 나쁘지 않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뭘 말해줍니까? 연방제 통일.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밑바탕을 깔아놓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 헌법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 독재 정권을 종식하고 국토를 수복하고 8천만 민족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래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정책도 그 헌법에 따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의 통일부가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것이 땡삼 땡삼일 때 나왔던 건데 그게 아주 오랫동안 지금 지속이 이 안에서 지금 통일
정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보완 작업. 보완 작업이라고 하면서 용역을 썼어요. 3,900만 원 들여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보완 작업. 그래서 제목이 사례 연구를 통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발전 방향 구체화. 이렇게 용역을 줬고, 이제 그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뚜껑을 열어보니 그 보고서에 통일 방안 발전 방향 도출이라는 목표 아래 진행된 연구 용역 보고서의 결론은 현 방안이 상정하는 1민족 1국가의 단일 국가는 남북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용원 대표님 말씀해 주셨죠. 146조. 제가 이 보고서를 통일부에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제가 못 찾았는데 통일부에 전화해서 한번 원본을 받으려고 합니다. 146쪽에 1민족 1국가 단일 국가는 남북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결국 남과 북이 연방주를 형성하는 연방형 단일국가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147조. 결론이 뭡니까? 연방제 통일이에요. 이번에 연구 보고서의 중심축이. 실제적으로 통일하려면, 북한의 사회적 다양성도 반영하려면 연방형 단일국가 형태가 돼야 된다. 북한의 체제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도 인정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왜 갑자기 뜬금없이 3,900만 원이라는 혈세 들여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고서가 나오게 합니까? 누구한테 맡겼길래?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 제가 알아봐야 될 거예요. 어느 기관에다 맡겼길래 이런 답이 나오는, 저 이 연구한 사람들 자체가 사고가 자발스럽잖아요, 자발. 최종적인 통일 국가 형태를 변경하려는 작업 자체를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통일부 권영세. 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자유통일, 1민족 1국가 단일국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헌법에 있는. 당신이 지금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권영세. 참과 연방형 단일국가식의 통일 방안 정책을 참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아, 이렇지만 참고만 하는 거세요.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걸 동의한다가 아니라 참고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권영세, 연방형 단일국가라는 그거 자체를 참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랑 이게 뭐랑 똑같은지 알아요, 여러분? 6.25는 어느 나라가 일으켰습니까? 1번 남한, 2번 북한, 3번 미국. 이 여론조사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한 걸 이렇게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국가보훈처나, 네? 대한민국 국민이 모를까봐 물어봤대요. 국민이 모르는 실정이라서 파악해본 거라는데, 이 질문이 6.25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정말 국가보훈처나 통일부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형 단일국가라는 단어 자체 쓰지 마십시오. 통일부. 연방형 단일국가라는 단어를 지금 은근슬쩍 쓴 겁니다. 윤석열! 정신 차려! 통일부 권영세가 연방형 단일국가 참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바라는 겁니까? 이거 지금 누가 바라는 겁니까? 저 북대지 김정은 아닙니까? 아예 무슨 간첩 커밍아웃 합니까? 권영세, 윤석열 커밍아웃 합니까? 간첩이라고? 문재인이 5년 내내 간첩 문재인 간첩 티내더니 이제 이런 연구 보고서로 커밍아웃 하는 겁니까? 권영세와 윤석열? 연방형 단일국가?
분명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1민족, 1국가, 단일국가,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최종적인 통일국가의 형태를 변경하려는 작업 하지 마십시오. 참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옳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확고한 소신과 시점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빙선 시인님께서 우리 김대중 척결하라 대표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갈대중, 제가 이거 제목 보고 너무 웃겼어요. 제갈대중 대표님 이거 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 이 단어를 만드신 줄 알았는데 진짜 있는 단어더라고요. 우리 빙손시인님께서 학식이 높으신 빙손시인님께서 또 이렇게 김대중의 정체를 또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목을 듣고서 왜 제갈대중일까 좀 궁금하실 텐데 잘 들어보시면은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갈대중인가? 제목 제갈대중. 네, 구치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갈대중,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제갈대중의 모친 장로도 여사는 제갈 성조에게 시집을 가서 두 딸을 낳았다. 그의 첫 남편은 몸이 허약하여 일찍 죽었다. 그 후 그의 친형이 제갈 성북이 과부가 된 재수씨를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자주 그 집에 드나들게 되었는데 그만 정분이 생겨 불륜을 저질렀다. 밤마다 뜨거운 밤을 지새웠던 것이다. 천륜을 어겼다. 장씨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온 동네에 퍼지자 황급히 시숙인 제갈씨는 이웃마을에 사는 윤창언에게 자기 제수를 중매하여 같이 살게 하였다. 그는 농악하는 사람으로 부인과는 사별 중이었다. 두 사람 사이 태어난 이가 윤대만이었다. 그런데 윤씨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장로도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그의 시숙 제갈 성복이 다시 김의 김씨 김은식을 소개한다. 제갈대중은 그의 서자가 되었고 김대중, 버금 중에서 김대중의 가운데 중으로 개명을 하였다. 김대중, 그는 윤대중인가 제갈대중인가 김대중인가? 김대중은 김일성과의 대화에서 김일성이 전라도 사람들은 고집이 세다 하니 김대중과 내가 왜 전라도 사람입니까? 나는 김의 김씨 경상도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김대중의 호적상 아버지는 김은식이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제갈성복이요 시대윤리상의 아버지는 제갈성조이다. 호적상 1번의 아버지는 윤창원이요 호적상 2번의 아버지는 김은식이다. 그는 출생부터 아리까리하고 그의 정치적 활동도 아리까리하다. 문재인의 부모도 아리까리하다. 이재명은 형수에게 찔찔찔 아리까리하다. 모두 다 아리까리하다. 까리까리하다. 이것들은 형수도 없고 재수씨도 없고 형도 없고 부모도 뭐고 없다. 오직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이용물일 뿐이다. 김대중은 46년 3월 목포에서 결성된 신민당에 참가하여 조직부장이 된다.
동시에 북조선의 지원으로 창설된 남노당, 남조선 북한공산노동당 행동정의부대인 민주청년동맹 목포지부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한다. 47년 6월 목포 시내에 있는 대성, 남교, 석유 팔치수 방화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되었다. 이때부터 김대중은 미 군청과 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추적 감시당했다. 48년 여름에는 전남 보성 경찰서 방화 사건에 관여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주사파들이 미 문화원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이 이들은 왜 방화를 즐겨 하나? 김대중은 70년 대선 당시 북으로부터 정치자금 당시 20만 불, 현 2천만 불을 받았다. 그가 부르짖었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다. 자유가 빠진 그냥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좌빨, 주사파, 386 운동권, 김일성주의자들, 그들은 죽어라고 자유를 싫어하고 거부한다. 자유에 대한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통일도 자유평화통일이 아니라 그냥 자유를 빼버린 평화통일을 영원하고 있다. 이것이 고려 연방제 통일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다른 말이다. 2022년 11월 9일 교육부가 만든 2022년 교육과정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내용 중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끼워 넣으려는 교육부의 시도가 교육부 주관 심의위원회에서도 압도적인 반대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과정 심의위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원칙과 방향,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교육부가 소집하는 공식 회의 기구다. 위원들은 교사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역사과 교육과정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적 질서 병행 표기에 대해 참석 심의위원들의 찬반 표결을 진행하였는데 참석 인원 14명 중 93%인 13명이 자유를 넣는 교육부의 행정 예고본 표기 방식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은 단 1명뿐이었다. 역사과 교육과정 연구진들 17명 모두 민주주의란 용어 앞에 자유를 넣는 것을 반대한 바가 있다. 자유가 그렇게 싫으면 자유가 없는 북한으로 가라! 북한으로 가라! 북한으로 가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노라.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역적 행위요 반역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답해보라. 너희들의 정치적 사상적 아버지 제갈대중의 가르침은 무엇이더냐. 앞으로 당분간 이 지면을 통하여 제갈대중의 정체를 밝혀보려고 한다. 제갈대중,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다 같이 외쳐보자. 제갈대중 내념은 누구냐? 제갈대중 내념은 누구냐? 제갈대중 내념은 누구냐? 대대중 범위하라! 대변 범위하라! 2023년 3월 11일 애국시인 피인손. 네, 척하면 척. 빨갱이. 네, 아, 역시 센스 있으신 우리 대표님들 애국 활동가분들께서 누구냐? 빨갱이! 답을 잘해주셨고요. 중간에 나왔던 여러분 아리까리는 아리송이 전라도 사투리이고 까리까리는 북한말이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여 얼른 분간이 안 되는 모양을 까리까리 비슷하네요. 그런 사투리와 너무 시원하네요. 이거 제가 해도 좀 글 있는데 네, 제 한 10,000개 먹은 고구마가 시원하게 김
김대중이 뿌린, 제갈대중이 뿌린 정말 이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정신. 김대중 척결 대표님이 왜 이런 이름을 만들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교육에 있어서도 또 이 금가는 혼자는 빨갱이 김대중을 정말 척결해야 이 대한민국이 서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금은 백TV이지만 네 서브 채널에 개대중 파묘, 개무현 파묘를 하신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지금 중공발 그 발암물질, 그 효과, 미세 그걸로 인해서 몸 많이 아프시죠? 우리 대표님들도 현장에 나가시다 보니까 저도 지금 여기 후두 쪽이 너무 지금 아파가지고 또 지금도 진통제를 먹은 상태입니다. 이 중공은 정말 하나도 도움될 게 없습니다. 빨리 중공 무너져야 됩니다. 저 시진핑 빨리 죽어야 합니다. 그 자가 무고하게 죽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인권 탄압이 심한 나라 중공, 저 북계 인권 하면서 저 좌빨들은 인권 운운하면서 주구장창 인권 하면서 실제로 사람 죽이는 저자들은 또 옹호하죠. 정말 앞뒤가 다른 자들입니다. 앞뒤 다른 자들. 쟤들은 왜 북을 안 가? 여기서 떠드는지 모르겠어. 그쵸? 그래서 북으로 가라. 아까 전에 우리 김 교수님께서 북한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아, 그리고 정희가 어제 기쁜 소식이라며 저에게 엄마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반 저까지 11명 벗었어요. 11명 벗었대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학교 전교 반 제가 다른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아이들 반에 입마개 벗나요? 그랬더니 한 명이라도 벗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 쓰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미 3년 동안 세뇌를 당해서 건강한 아이들은 할 필요가 없는데 세뇌를 당해가지고 정말 미신처럼 이거를 쓰고 있어야 병이 안 걸린다 생각을 하고 한 명이라도 용기를 내서 벗지 않으면 그 반 전체가 안 벗는다. 하지만 정의는 꿋꿋이 첫날부터 벗었죠. 그래서 정아는 정아 포함 4명 아직 저학년이라 아이들이 조금 더 소심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근데 정의는 아무래도 3학년이다 보니까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아서 요즘에 좀 사춘기가 빨리 와요. 3, 4학년 때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11명이다. 다음 주에는 또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의반 완전 전체가 다 아이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벗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입마개 하나조차도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인 생각을 못하는 부모들 덕분에 아이들이 건강한 어린이들이 5시간 이상을 입마개를 하고 수업을 받고 있다. 여러분 오히려 부모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입마개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실내에서 이 입마개를 계속 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입마개는 환자가 착용했던 거예요.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전에 사용이 원칙이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원칙이 아픈 사람이 착용을 했었던 거지 병이 날 것 같아서 한 달 내내 병 걸리지 않는 아이들이 5시간 이상씩 계속 입마개를 한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네, 이것을 우리 학부모들이 지금도 계속 바깥에서도 교문 밖에서부터 계속 쓰고 옵니다. 실외에서도 지금 못 벗고 있어요. 네? 과학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이지도 않은
일을 부모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정희정아 나와주세요. 그러려나? 대표님 정희정아 지금 네, 원래 탄핵 종료 진실규명 시작하기 전에 너무 시원스럽게 외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부정부패와는 전혀 거리가 머신 분이었다. 원래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도 부정부패를 정말 싫어하시고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을 정말 혐오하신다. 그런 자들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초지일간 힘쓰셨던 분이었다.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께서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 정희정아 이리 와주세요. 네, 우리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악법을 제정하려는 시도 여러분들께서 옳은 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166조의 시위를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주 이곳을 지키면서 저는 계속해서 더 마음 드는 것이 이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애국 선배님들을 보면서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교만했던 마음이 점점 여러분들 기도와 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건강해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 이제 봄이라든지 또 봄비가 내리게 될 텐데 이 대한민국에 성령의 비가 내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비가 내리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따가 이제 포인트를 봤습니다. 정말 장난치지 마세요. 정아가 과자를 먹고 기분이 좋아졌네요. 여기에 도착할 때쯤 항상 아이들이 낮잠을 자요. 그래서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로 시작하게 되는데 많이 신나하고 있네요. 요새 질문 하나 있습니다. 아, 네. 김대중 저 일본명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또요타 다이츠. 또요타 다이츠. 정말요? 아, 이거 아마 빈소신이 다음 시에 적어주려나. 요거 딱 보고 여기는 이렇게 또요타 다이츠 아, 이거를 지금 이어서 또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것도 나올 것 같아. 아니면 지금 또 들으시고 써주시지 않을까? 네. 네, 성령의 비가 내리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마이크 좀